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바로 중간 역할이라고는 해볼 생각도 안 하는 남편과 그리고 저 하나 어떻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동갑내기 시누이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남편이랑 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혼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리 신우와 시모가 때문에 힘들었더라도 남편이 가운데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줬다면 아마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선 최초 문제의 발단이었던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 신혼집에서 불과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신혼집 문제로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시부모님이 돈 4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그때 조건이 바로 무조건 시가 근처로 집을 얻어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죠. 물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시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대부분 신혼부부가 그렇듯이 결혼하고 초반 2달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딱히 저희 부부가 사는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시댁 근처에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저는 안심을 했었는데 그것도 잠시였을 뿐 시누이가 슬슬 발동을 걸더군요. 일단 저희 집에 한 번 두 번 연락 없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있던 없던 그냥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이 출근한 빈집에 그냥 들어온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심지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그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보다 시누이를 훨씬 더 좋게 봤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아주 똑부러지고 상식적인 사람 같았거든요. 아마도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테스트라도 하고 싶었나 본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목구비나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이 되게 순둥순둥한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바로 반격하거나 난리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최대한 분란 없이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선을 넘는 상대한테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저는 진급 발표를 몇 달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 대머리 훌러덩 벗겨진 나이도 50 가까이 돼가는 부장 한 마리가 자꾸만 저한테 농담을 하면서 찝적대는 겁니다. 분명히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걸로 아는데 회식 자리에서나 저랑 둘만 사무실에 있을 때면 자기가 요즘 너무 외롭다고 주말에 어디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 뭐 이딴 농담을 하길래 제가 정색하며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런 종류의 농담은 하지 마시라고요.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장 상사라는 걸 너무 믿었던 부장놈은 그 후로도 몇 차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길래 전부 다 녹음해서 곧바로 경찰 부르고 회사 인사과에 신고해버렸네요. 회사에서도 저한테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되냐 부탁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시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고로 인해 그 대머리 부장은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헛소리했던 그 사람까지 징계 처리를 받게 되었죠. 물론 저도 진급 심사에 떨어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 몇 명조차도 진급 심사 발표 날 때까지만 조금 참지 그랬냐. 몇 달만 참았으면 분명히 네 차례였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얼마 후 그 대머리 부장이 회사를 잘린 것도 모자라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는 소식에 다른 거볼 거 없이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거고 제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만히 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되갚아줘야 하는 성미의 제가 신우이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루 날 잡아서 신우이에게 좋게 설명을 했죠. 저희 지금 신혼인 거 잘 아시니 않냐고. 그런데 사전에 연락 없이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바꿀 테니까 양해 부탁한다 그랬어요. 한마디 한마디 틀린 말이 없는 데다
제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다 보니 딱히 꼬투리도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신우이는 알겠다며 자기가 생각이 좀 짧았다는 변명으로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긴 했습니다. 이게 신우이랑 제가 동갑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이가 제가 더 많았어도 상황은 똑같았겠지만 저는 상견례 때부터 깍듯이 손윗사람 대접을 해줬거든요. 결혼하고도 언제나 호칭은 형님으로 불러드렸고 존칭도 확실하게 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저한테 이렇게 싹싹한 올케가 들어와서 자기도 너무 좋다며 그렇게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척하더니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해놓고 막상 지적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저를 대하는 신우이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일단 전처럼 다정하게 말하는 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에 뭔가 한참 우서르니 아랫사람한테 하듯 강압적이고 명령을 하는 듯한 말투를 쓰더군요. 뭐 그것까지야 제가 시비 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나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한테 과일 좀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놓고 막상 와보니까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머님을 도와서 음식을 했던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구경만 했었거든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도 그런 시누이한테 뭐라도 하나 시켜야겠다 싶어 과일이라도 내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누이는 저를 한번 쓱 흘겨보더니 쿵쿵대면서 냉장고에 있던 사과와 배를 꺼내오더군요. 문제는 대뜸 사과와 배가 담긴 쟁반을 저한테 던지다시피 한 다음 어디 한번 까가봐 올게 그러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과일 깎는 건 한번 봐야겠다면서요. 아니지까 시누이면 시누이지 무슨 상전 노릇하려고 드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는 과일까지 까가보라니 올라오는 화를 누르며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기준에는 분명히 신우의 말과 행동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했었는데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깟 과일 한번 까가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치만 일단 저한테 함부로 하는 시누이가 마음에 안 들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때 제가 손목에 생긴 염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나 마우스만 만지다 보니 생긴 병인데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는 알아서 해주고 있었고요. 한 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손목 핑계를 대며 좋게 거절을 했고 역시나 시누이의 인상이 싸늘하게 변해갔죠. 그러면서 저를 마치 과일 하나 깎기 싫어서 없는 병을 지어낸 사람처럼 몰아가길래 그때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를 대변했겠지 했습니다. 물론 제 기대는 다시 한번 빗나갔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셨지만 딱히 시누이가 저를 몰아가는 걸 말릴 생각이 안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라도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고 싶다가도 내가 왜 굳이 죄인처럼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으면 형님이 직접 까가 드시라고 쟁반을 밀어놓고 쳐다도 안 봤죠. 당연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동안 어색한 대화 몇 마디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 편 한 번 안 들어줄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가족 간에 기분 상할까봐 가만히 있었다네요. 아니 그 가족 안에 나는 없냐고. 적어도 시누이가 내가 거짓말로 아픈 것처럼 몰아갈 때는 나서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그제야 미안하다 한마디 하더군요. 그 뒤로 뭐 정해진 수순이긴 하겠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누이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누이는 그 와중에도 몇 번이나 선을 넘으려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시누이가 저 몰래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던 터라 흠잡히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녀가 되는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 역할은 완전 젬병이긴 했지만 그나마 남편으로서는 같이 살만했거든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이혼녀 딱지를 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참고 사는 게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했던 거죠. 겨우 시누이가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해버리기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친척들 얼굴 볼 면목도 없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연애와는 전혀 다른 게 일단 끊어내고 싶어도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시가족과의 관계 문제만 제외하면 그럭저럭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 미친 시누이가 해도 너무하다 싶은 일이 생겨버렸네요. 얼마 전 시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오길래 저와 남편은 선물을 어떤 걸로 할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막말로 시누이가 미운 거지 아버님한테는 딱히 나쁜 감정은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냐 물어봤고 남편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현금으로 드리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4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어떻겠냐 먼저 제안을 하길래 그래도 이왕이면 50은 맞춰서 드리자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생신날에 다 같이 좋은 식당 하나 예약해서 밥 먹고 저희는 선물로 봉투에 50만 원 넣어서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버님 생신 며칠 전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받자마자 시누이는 다그치듯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 아빠 생신 선물로 뭐 해주기로 했냐고요. 이번엔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짜증이 났지만 전에 남편과 상의한 대로 알려줬습니다. 정확하게 뭐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현금 50만 원 직접 드릴 거라고 말이죠.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는 특유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그럴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아빠 선물은 자기가 봐놓은 게 있으니 자기랑 돈 합쳐서 골프채를 하나 사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가격부터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봐왔던 시누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골프채처럼 비싼 걸 자기 부모한테 사줄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친구들이나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돈을 잘 써도 가족들한테는 엄청 짠순이라서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생각하고 있는 골프채는 120만 원이 넘는 거였고 뭐 골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 정도면 그래도 비싼 축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준비한 건 50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 70이 넘는 비용은 형님이 준비할 거냐 물어봤죠. 참나 그랬더니 저보고 정신이 나갔냐입니다. 우리는 둘이 벌고 자기는 혼자 버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100만 원을 부담하라네요. 아니 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닌데다가 그러면 자기는 20몇만 원만 내겠다는 놀부신부 아닙니까? 뭐 나중에 들어보니 그 돈도 시어머니한테 부담시키려 했더군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에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그때부터 저에 대한 시누이의 막말이 시작되었죠. 자기 남동생이 돈 잘 벌지 않냐고 하면서 둘이 쌍으로 버는 돈은 대체 어디서 쓰냐입니다. 자기가 시간 내서 한번 점검을 해야겠네 만회하면서 마치 제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같이 누명을 씌우려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쌓였던 것도 있고 툭하면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대화법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짜 눈이 돌아가기 직전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저는 일단 참고 우리 선물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형님도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전화가 다시 와서는 어디 윗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전화를 끊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생신날 100만 원도 못 쓰겠다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면서 개념이 있니 없니 별개소리를 늘어놓는 순간 겨우 잡고 있던 저의 인내심이 끊겨버렸죠. 처음으로 저는 시누이한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손이 시누라고 지금까지 오냐오냐 참고 봐줬더니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소리를 쳤어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 남동생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중간중간 막말과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10분쯤 있었을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잔뜩 화가 나신 어머님은 어디 함부로 윗사람한테 개기냐면서 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뭐라고 하시길래 시누이가 벌써 쪼르르 일러바쳤구나 싶었죠. 못할 말 한 거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며 당장 찾아오라대요. 할 말 있으시면 직접 오시라고 그래버리고 전화 끊어버렸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게 겁이 나서가 아니라 너무 분해서였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 난리들인지.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잘못은 따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퇴근을 했더니 벌써 시모와 시누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등신 같은 남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오셨냐 인사를 했죠.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 둘이서 난데없는 쌍욕까지 하면서 또다시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겁니다. 도대체 니네 부모한테서 뭘 배워 처먹었냐는 말에 저도 발끈해서 그랬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건들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기세등등해서는 제 이마를 툭툭 치면서 너 진짜 이혼당하고 싶냐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남편은 저보고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진짜 답없는 인간이다 싶었네요. 시누이에게 나도 이딴 집안에 미련 없다고 내 발로 나가줄 테니 제발 좀 닥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겁도 없는 시누이가 제 뺨을 후려갈긴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시누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시누이가 제 손을 떼놓으려고 제 팔을 손톱으로 핥히길래 저는 아예 신우 얼굴에 똑같은 상처를 만들어줬습니다. 죽겠다며 신우가 비명을 질렀고 그때부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제가 마른 체형이긴 해도 힘이 센 편이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손에 쥐고 있는 시누이 머리채만큼은 끝까지 잡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과 시모에 의해서 저는 시누에게서 떨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득 오른쪽 손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힘을 풀지 않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을 풀어보니 거기에는 시누 머리털이 한가득이었네요. 저는 친정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걸 말씀드렸고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한순간부터 답답하게 담아두고 있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자기 딸 얼굴에 상처하며 머리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혼자 연병을 떨길래 먼저 건드린 건 아줌마 딸인 거 모르시냐. 나도 못지않게 두들겨 맞았으니 어차피 고소해봐야 쌍방폭행이라 큰소리 쳐버렸어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다시 욕하고 막말하길래 저는 시모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해뒀죠. 남편은 이혼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 생각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끝내기로 했고 지금은 홀가분한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런 모자란 남자를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최악인 건 저도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제 팔에는 신우가 손톱으로 뜯어놓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흉지면 어떡하나 짜증이 나기도 하다가 그래도 나는 신우 얼굴에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생각에 속 시원한 기분도 들어요. 예전에는 이혼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게 가장 신경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면서 내 인생 망치느니 아니다 싶은 속 시원하게 터트리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요. 남은 시간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